4월 3일 제주 4.3항쟁 76주기 5분 브리핑입니다.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252명의 공보물을 보았더니 77명, 즉 30.5%가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고작 3명 중에 1명입니다. 이들 중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사진을 넣은 후보는 68.7%였습니다. 한편 부산의 18개 지역구 중 반타작도 어렵다는 여권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범민주 후보가 앞서는 연제와 해운대, 수영, 한 번도 범민주 후보가 당선된 바가 없었던 지역이지요. 이 지역의 민심을 들어본 서울신문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122석이 걸려있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는데 최소 과반 대승을 거두거나 민주당 단독 180석, 범야권 190석도 전망된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그래서 누가 더 정권 심판론을 잘 제기하는지 경쟁 중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의료 대란과 관련해 어제 부족한 게 있으면 다 제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했었지요. 만우절에한 농담이었나요? 혼선이 있는 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화 당일에는 부연하기를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을 비난하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풀이했는데 이튿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뒤집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탈당을 요구한다라고 했던 친한동훈 출마자 함은경 마보을 후보는 그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외 투표율이 62.8%로 역대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제외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가 14만 8천여 명이었는데 이 중에 9만 3천 명 정도가 참여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 푸켓에서 방콕까지 왕복 약 1600km인데 이 거리를 오가며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한 재외교민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유권자에게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재외국민도 이러한데 재내 국민 여러분 투표 안 하시겠습니까? 정부는 지난달 긴급 가격 안정자금을 통해 농산물 할인 지원에 450억 원을 드리고 할인율 또한 20에서 30%로 상향했습니다. 납품 단가 지원 확대와 과일 직수입, 축산물 할인까지 포함하면 1,500억 원 가까이 쓰는 셈입니다. 한편 875원 대파가 팔리는 곳도 있는데요. 하나로마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총선 당일까지만 판다고 합니다. 한국일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평가했는데요. 착황이 나쁜 참외값도 심상치 않고 총선 때문에 미뤄둔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게 뻔한데 게다가 국제유가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총선 이유가 두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어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전공의 단체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로 2,000명 증원 입장에서 물러선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의료계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담화 일정만 통보받고 내용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권 심판론이 비등한 가운데 총선 직전 대통령 담화는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하지요. 그런데 사전 논의조차 없었다? 하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국민의힘이 용산에 30분 전 통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신문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제주 4.3에 대해 비극적인 사건으로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겨레의 이메일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제주 4.3 당시 한반도 남쪽을 지배한 미군은 이 참극에 큰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픈 AI인 챗 GPT-4가 의학적인 임상 추론에서 의사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진단의 정확도와 효율성, 근거 제시 등 평가 항목에서 AI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참으로 공교로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 챗 GPT, 모든 게 다 똑똑한데 로맨틱한 관계를 촉진하는 GPTS 생성은 금지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친구 GPTS를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정이 삭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계와 연애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2018년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됐는데 워낙 신중하게 다룰 문제라 존엄한 죽음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형국이지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도 말기 진단 이후에서 진단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의식이 또렷할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